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인문논술 연구팀장 장승래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 문제를 오전 기출 문제를 보고서 논술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해답을 내야 되는지 사고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출 오전 1번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현장 강의와 실시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는 또 과외형이고 첨삭형이고요. 실시간 화상 강의도 있는데 실시간 화상 강의도 과외형이고 첨삭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논술반에 대해서 이제 논술시험 대비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대치동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곳에서도 같이 강의를 하시고 첨삭형도 있고 화상 강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양질의 논술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외형과 첨삭형이 있고요. 인문논술과 수리논술로 되어 있습니다. 인문논술에 이렇게 박경현 선생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원장님도 이렇게 노한기 원장님도 같이 인문논술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인문논술이 시간이 되게 좀 촉박합니다. 수능이 끝나자마자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빠르면 6월 모의고사 이후에 6월 4일날 모의고사가 있죠. 모의고사 이후에 부터 언어 논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 100%로 선발하며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인문, 자연계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8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그 다음에 경영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여야 이렇게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대학이 16명으로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영어 영문학과가 9명씩이나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통계학과도 7명, 경제학과도 13명, 그리고 영어교육과도 6명.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분포되어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또 인문 자유전공학부 요즘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15명이 모집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인문사회계열 언어 수리 완성 이제 포인트는 저희가 유형별 전략으로 5개년 기출을 연계를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비교평가형, 또 통합분석형, 상황 판단형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합분석형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편적인 사고보다는 사탐과 국어를 같이 접목시키는 통합형 사고로 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답이 됩니다. 좀 이따가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왜 국어와 통합사회를 같이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보면서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논술 답안 작성 방법으로 논제 의도를 충분히 보시고 제시문을 요약하며 또 핵심 내용을 재구성해서 문제 속에서 원하는 답을 어떤 식으로 도출해내는지 그 도출 방식도 저희가 첨삭 및 또 첨삭을 하고 나서도 될 때까지 재첨삭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것입니다. 고려대 논술반은 이렇게 과외형과 첨삭형 또 단기 속성반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현장 강의도 있지만 화상 강의로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저희의 그 큰 매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신청하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논술반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2025학년도 기출문제 오전 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고려대학교 논술 문제가 통합형인지, 통합적 사고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출제 범위입니다.
출제 범위를 본다면 과목이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문화, 또 사회문화, 한국지리, 국어, 경제, 통합과학까지도 아우르는 지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목들을 지문 속에서 살펴보고요. 이것을 하나의 답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출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뼈대를 여러분들이 찾는 건데, 지문이 이렇게 다양한 과목의 지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양한 과목의 지문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셨을 때는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논술 문제라는 것은 지문이 있으면 이 지문과 지문 사이에 연관성을 찾는 것이 현재 논술 문제의 추세입니다. 굉장히 쓸데없이 나온 지문 같지만요, 현재 논술 문제의 초점은 연관성을 찾는 겁니다. 그 연관성을 어떤 식으로 도출해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같이 수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 및 용어는 사회와 사상, 또 문학의 수용과 생산, 시장과 경제활동,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도시 집중, 환경 파괴 및 기후변화, 자연의 물질 구성. 그래서 과학에서부터 사회, 국어, 문학까지 지금 모든 작품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모든 과목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통합적, 융합적 사고 속에서 한 가지 큰 맥락을 어떤 식으로 도출해내느냐. 그 도출해내는 그 개념에 대해서 앞에서 봐야 될지, 뒤에서 봐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적 능력을 요하는 것이 지금의 통합적 논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한번 문항 및 제시문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제시문은 고려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문을 많이 국어 비문학처럼 많이 꼬아서 내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 국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 속에서만 추론을 하시면 되지만, 이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 밖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같이 묻어서 써주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게 바로 비문학과 요 논술 문제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두려움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로 용기다. 그리고 중용이다. 그래서 중용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첫 번째 지문에서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중용이라는 건 지나침과 모자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 자체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중용이란 무엇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중용의 특징, 이런 것들을 살펴봐 줬고요. 두 번째, 텔레비전을 끄자. 그래서 풀벌레 소리 어쩌고저쩌고,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낭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쭉 읽어보면요, 마치 어렸을 적 어떤 시골이라든지 전원 생활에 갔을 때 들려오는 여러 가지 그 곤충 소리들, 이런 그런 소리들 속에서 정감을 느꼈던 그런 부분을 정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놓은 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과학지문인데요. 과학지문이 이제 탄소의 주기율표 쭉 해서 이제 탄소, 그래핀, 흑연, 그래핀, 그래서 탄소 안에 이제 그래핀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핀은 유연성,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현재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태양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 의료기기, 군사용 기기 등 이런 각 분야에서 미래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미래 사회에 주목받는 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문에서는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을 때 시장은 균형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이런 시장의 균형 상태,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는 점에서 시장 가격이 정해지고, 그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는 그 균형 상태를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결정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 또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며, 수요자는 상품을 원하는 수량만큼 살 수 있고 공급자도 팔고자 하는 수량을 모두 팔 수 있다.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아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 또 초과 수요에는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수량을 모두 살 수 없고 시장 공급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수요자들은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상품을 사고자 경쟁한다. 시장이 효율적 자원 배분, 시장이 효율적 자원 배분에 실패하는 경우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 그래서 시장 실패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정부 스스로가 공급자가 되어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정부의 권한을 활용하여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규제, 그리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이 지문에서 참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바로 요겁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요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을 맞추는 시스템을 정부가 개입해서 그 단점들을 해결한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즉, 거시경제로 친다면, 혼합 경제, 즉 수정 자본주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에 5번째, 영희의 이야기를 나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영희는 독일 하스트로 호수 근처 릴리프트읍의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릴리프트라는 지역의 이야기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릴리프트읍은 국제 난쟁이 마을이다. 여러 나라의 난쟁이들이 거기서 살고 있다. 키가 78cm, 세계 가장 작은 사나이인 터키인 난쟁이도 최근에 그곳으로 이주했다. 그래서 릴리프트읍의 난쟁이 인구는 늘어만 간다. 릴리프트읍을 제외한 곳은 난쟁이들이 살기에 모든 것의 규모가 너무 커서 불편하고 또 위험하다. 난쟁이들에게 릴리프트읍처럼 안전한 것은 없다. 집과 가구는 물론 일상생활용품 크기가 난쟁이들에게 맞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곳에는 난쟁이의 생활을 위협하는 어떤 종류의 억압, 공포, 불공평, 폭력도 없다. 권력을 추종자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고 무서운 법을 만드는 사람도 없다. 릴리프트읍에서는 전제자가 없다. 큰 기업도 없고 공장도 없고 경영자도 없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난쟁이들은 세계를 자기들에게 맞도록 축소시켰다. 지금 릴리프트읍의 난쟁이들은 자기들의 특수의료 문제, 사회 심리적인 문제, 재정 문제 등을 토의하고 있다.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우리는 극히 행복하다라고 마리안느 읍장은 말했다. 그래서 릴리프트읍의 난쟁이들의 살기 좋은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6번부터는 이제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이렇게 해서 자료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그 위에 글 1에서 5번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아래 6의 그림이 1부터 4까지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자, 50점 답안지고 1면에 700자고요. 조심하셔야 될 게 플러스 마이너스 50입니다. 이러면 650자에서 750자 내외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것을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해서는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50이라고 했으니까 요 글자 수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봐서 알듯이 제시문이 5개가 있고 또 그림이 6번의 그림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3개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림이 공통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여기 가운데 3개를 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지문 3개를 제시하고 6번의 그림 1부터
4가지가 있는데요. 이 1부터 4까지의 그림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을 내는 것인데, 지금 요 각각의 지문들을 설명하고 이것을 자료를 설명을 하다 보면 650에서 750자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요, 쓰시다 보면은 지금 자료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군더더기 말이 들어가게 된다면 요 칸을 넘쳐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750자를 넘치지 않는 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문이 많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요약하고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글자 수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군더더기 말을 빼버리고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문제 핵심만을 거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 이것을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번 지문부터 5번 지문까지 핵심 주제를 내용을 요약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6번의 지문 그림 1에서부터 4까지의 그림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렇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큰 관건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요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와 그 문제에 따른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1번에서 5번 지문의 3개를 고른 이곳에서 해결책을 도출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문이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 3개의 지문을 선택해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밝히시고요. 문제점, 이걸 밝히고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요 지문으로 쓰셔야 한다라는 거, 이것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냥 아무런 해결책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3개의 지문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문제 푸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예시 답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의 의도, 그래서 문제 1번에 6번, 그래서 그림이 4개가 있죠. 이것은 도시화로 인한 환경 및 지역 간 격차 문제를 도표와 그래프를 통해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문의 관점, 이 제시문의 관점이라는 것은 1에서 5번까지 지문 중에 3개를 꼽으라고 했습니다. 그 3개의 관점으로 해결책을 서술하라는 방식입니다. 그 3개의 관점으로 서술을 해야지, 여기 본인이 고른 3개의 관점이 해결책과 상이하게 된다면 감점 요인이 되겠죠. 자, 우선 채점 기준, 제시문 1번, 4번, 5번을 활용해서 이렇게 3가지 골랐죠. 3가지를 활용해서 답안을 구성했으며 각 지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요. 6번에 보시면 자료가 그림이 1에서 4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현상의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의 해결 방안의 근거로 삼은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단 1, 4, 5 외의 제시문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한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그래서 2번과 3번을 선택한 답안을 참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꼭 높은 점수로 이어진다 이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인이 골랐던 3개의 제시문으로 해결 방안을 해결 방안을 쓰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자기가 3개 고른 것 외에 2가지 남아있는 2가지로 타당하게 설명한 경우에도 높은 점수를 부여하겠다. 즉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타당하게 설명한, 확실한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실한 논증이 된다라면 점수를 높게 부여주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답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심은 6번에 이제 그림 1부터 4까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도시화로 인한 환경 및 지역 간 격차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림 1은 대도시에 집중하는 현상을, 그림 2는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화가 되면 그 도시화가 된 지역은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 3은 농어민의 낮은 정보 능력, 다음 그림 4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로 인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시 문제는 정책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 지문 4에서는 정부 개입, 수정 자본주의를 얘기했죠. 그래서 정부 개입의 중요성을 설명을 했었는데, 정부가 개입해서, 즉 정부가 개입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공급자가 돼서 지역 혁신 도시를 육성하고 수도권 기업을 규제하거나 또 지방 이전 기업의 세금을 완화하는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을 유도하고 또 지역이 발전이 될 때 필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환경 오염이 되겠죠. 그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국가가 나서서 하고, 또 지역 간, 이렇게 한다면 지역 간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단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점까지도 서술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참 좋겠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지역의 발전을 이렇게 국가가 시키기 위해서는요, 많은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라는 점까지도 들어주시게 된다면 완벽한 정답이 될 수 있겠죠. 또 농촌에 정보기술을 보급하고 정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격차를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도 과거에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유통 마진 때문에 농수산물의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직접 농사 짓는 사람과 소비지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원인이 바로 정보화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가 농촌에 계신 분들한테 정보화 교육을 시키면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다음에 5번에서 지문 5에서 릴리프트 읍은 기업이나 공장 없는 난쟁이 마을이 행복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개인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자, 여기서 또 문제의 포인트가요,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요겁니다. 정책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 이렇게 정책적인 차원에서 요 앞까지 설명을 해 드렸고요. 다음에 개인적 차원의 그 해결 방안을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을 나눠서 답을 쓰시는 것,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릴리프트 읍을 활성화하고 도시지역 주민들은 더불어 사는 의식을 가지고 지역 소비에 참여하는 행동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귀촌 등을 통해 인구 집중을 줄이거나 자동차 또는 전자기기 이용을 줄이는 친환경 행동을 통해 기온 상승 감소시킬 수 있고 환경 오염을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지문 1에서 중용이라는 것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은 적절한 상태인데, 도시 지역의 인구 및 기온 상승 억제 능력 중대 중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용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번 문제에서는요, 바로 지문 1과 지문 1과 4와 5를 세 가지 지문을 활용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지금 찾았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적 정책적 차원과 개인적인 의식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서 서술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는요, 첫째, 재심은 몇 가지를
하셔야 되니까 세 가지를 끄집어내셔야 되고요. 둘째는 아까 문제점이었습니다. 그 그림 1부터 4에서의 문제점 파악.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해결 방안을 모범 답안에서는 국가적 차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회적 이라는 표현을 쓰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이라는 표현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탐 시간에 통합사회 시간이나 이럴 때 사회적인 해결 방안, 개인적인 해결 방안 해서 자주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즉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 해결 방안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의식 해결, 의식 전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바로 개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논술을 650자에서 750자 내로 써주시게 된다면 충분히 이 문제를 잘 커버할 수 있는 시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런 해결 방안을 쓰실 때 요즘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자연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환경적으로 파괴가 많이 일어나겠죠. 환경오염이. 그렇다고 해서 환경오염 때문에 개발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친환경 기술 활용, 이 정도의 단어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써주시게 된다면 굉장히 이 논술 문제, 최신 트렌드에 맞추는 논술 문제를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의 2025학년도 기출문제 5점반 1번 문제를 같이 살펴봤고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도출을 내셔야 하는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